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수십 개 띄워진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샤워를 하다가도 갑자기 3년 전 이불킥했던 실수가 떠오르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려는데 오늘 점심 메뉴부터 직장 상사의 미묘한 표정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내 뇌가 야 자지 마, 아직 생각할 게 남았잖아 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해.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나는 왜 머릿속을 비우지 못할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머릿속은 사실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잡생각들이 사실은 천재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폭주하는 슈퍼컴퓨터의 전원을 내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스위치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스위치를 모르면 그저 생각 많은 사람으로 남겠지만 이걸 알게 되면 당신은 문제 해결의 천재가 됩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로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먼저 뇌과학적인 오해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멍 때리는 시간이 뇌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뇌도 활동을 멈출 거라고 믿죠. 하지만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미친 듯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이 부위를 전문 용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DMN이라고 할게요. 컴퓨터로 치면 대기 모드나 절전 모드가 아니라 오히려 백그라운드에서 거대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머릿속이 항상 바쁜 당신은 남들보다 이 DMN의 연결성이 훨씬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정,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엄청난 속도로 연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들은 A를 보면 A만 생각할 때 당신은 A에서 B를 떠올리고 갑자기 G까지 연결해버리는 능력이죠. 이건 산만한 게 아닙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확산적 사고라고 불러요. 창의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죠.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을 했던 천재들을 보세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단순히 사과가 맛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지구가 당기는 건가?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당신이 겪는 그 피곤한 생각의 고리가 사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작가님,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그 생각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머리가 과부하 걸려서 터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슈퍼컴퓨터도 냉각장치가 없으면 열을 받아서 꺼져버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그 냉각장치 역할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지금 잠깐 어깨와 턱에 들어간 힘을 툭 하고 빼보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숨을 길게 내쉬어 봅니다. 느껴지시나요? 몸의 긴장이 풀리면 뇌의 과부하도 아주 잠깐 멈칫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우리의 뇌는 그걸 생존의 위협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몸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분홍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아끼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른바 워킹 메모리 비우기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느려지는 건 작업 기억 용량, 즉 램이 꽉 찼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바쁜 분들은 이 작업 기억 공간에 해결되지 않은 걱정들을 잔뜩 띄워놓고 삽니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믿기지 않겠지만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뇌과학적인 이유를 들으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뇌는 어딘가에 안전하게 기록되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정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마치 쇼핑 리스트를 적어두면
더 이상 그걸 외우려고 애쓰지 않는 것과 같아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을 때 노트를 펴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이다. 아까 먹은 점심이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텍스트로 눈앞에 꺼내놓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걸 내부의 모호한 불안이 아니라 외부에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인 전두엽으로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예고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스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메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기술입니다. 바로 건설적 몽상이라는 스위치인데요.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이 엄청난 상상력 엔진을 불안을 증폭시키는데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이 엔진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딱 15도만 틀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라는 질문을 불안이 아닌 해결로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억지로 긍정 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대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씁니다. 만약 발표를 망친다면 최악의 상황은 뭐지? 사람들이 좀 비웃겠지. 그 다음엔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듣겠지. 그 다음엔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말하고 만회해야지. 이렇게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뇌는 깨닫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죽는 일은 아니네. 당신의 그 뛰어난 상상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끝까지 가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압도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남들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길 때 당신은 이미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워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평소에 태평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처럼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사람인 겁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 복잡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섬세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섬세함은 재능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다니고 있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당신의 슈퍼컴퓨터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 가장 최적의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만 가끔은 그 성능 좋은 엔진을 잠시 식혀주기 위해 종이 한 장에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생각에 잡아먹히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도구로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복잡한 당신의 머릿속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그 섬세한 능력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섬세한 천재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복잡한 머릿속은 불안의 감옥이 아니라 창조의 공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꼭 적어보세요. 나는 섬세한 천재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